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앙대학교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제가 저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쉽게 제가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어떤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연구하는 이제 보통 이제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스트라고 하는데 구조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 생물학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까지 이제 도전을 해보고자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작은 세포 내에 어떤 이렇게 블락 퍼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이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세포 내 블락 퍼즐 게임이라고 이제 지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블락 퍼즐 게임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세포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포가 이제 어떤 특정 세포들이 정식도 하고, 그리고 뭐 분화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세포가 이제 스스로 자살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겪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약 200개 정도, 200종류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그 세포들이 자기의 운명에 맞게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세포가 자기의 이제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오고,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세포끼리의 단백질끼리의 세포 안에서 자기 파트너를 만나서 결합을 통한 신호 전달을 해서 어떤 운명이 이제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의 운명이 잘못 조절될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만약에 정식을 해야 되는 세포가 정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어떤 특정 단백질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을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정식을 하고 정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세포들이 어떤 단백질이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정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암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런 세포의 운명이 적절히 조절돼야 되는데 조절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들을 극복하고자 이런 운명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EGFR이라는 단백질이 뮤테이션 때문에 뭐 폐암 등 다양한 이제 암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호 전달을 막기 위해서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에 너무 과한 활성을 띄어서 계속 정식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병이라서, 이런 신호 전달이 블락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약물들, 실제로 나와 있는 뭐 제피티닉 같은 경우는 뭐 1회사로 이제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그 신약이 되고요. 그리고 뭐 3세대 이런 치료제로 뭐 또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이제 연구 주제가 이런 이제 세포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질병, 잘못 세포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생기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이제 사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세포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물질들이 어떤 것을 이제 타겟을 하느냐고 보면, 실제로 세포가 이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은 단백질들끼리 자기 파트너를 만나서 결합을 해야만 정상적인 세포의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단백질이 자기 파트너를 만나려면은 특정한 어떤 단백질 결합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단백질 결합 도메인으로 사용되는 이 알려진 단백질 결합 도메인만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제 단백질 결합 도메인들이 있고, 특정 단백질들이 이런 도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파트너를 만나야지만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도메인들의 어떤 뮤테이션이나 이런 그 잘못된 도메인들이 만들어지면은 자기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신호 전달이 못 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너무 돌연변이 때문에 너무 다른 강한 인터랙션을 해서, 강한 결합을 해서 또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은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백질 결합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고 도메인들이 어떻게 자기 파트너를 만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구조적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컬 이제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 결합 도메인들을, 이 도메인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양하게 생겼고, 이게 이제 레고 블락에 저는 이제 종종 비교를 하는데, 레고 블락도 실제로 이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블락이 맞아야지 이제 밑에 이제 블락하고 결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한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의 이 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결합 도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자기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하고 어떤 실제 이제 레고 블락 이제 시스템하고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도메인들을,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관심 있는 도메인들이 이렇게 뭐 많은 도메인들을 다 공부하고 싶지만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뭐 이렇게 DED라고 하는 데스 도메인, 데스 이펙트 도메인, 뭐 카드 도메인, 트랩 도메인인데, 약간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이런 도메인들에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메인들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그 신호 전달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사용해서 단백질끼리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된다 했는데, 이런 전달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구조적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빌딩 블락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연구 그룹에서 이런 세포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도메인이라고, 이제 이름도 이제 무시무시한 셀 데스 도메인이라고, 이제 도메인 슈퍼 패밀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도메인을 가지는 단백질들은 세포 죽음 그리고 면역 작용 이런 데 이제 관련된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포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셀데스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그 종류로는 뭐 데스 도메인, 데스 이펙트 도메인, 카드 도메인, PID 도메인, 사이드 도메인, 뭐 트랩 도메인, 이런 도메인들이 셀데스에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도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밝혀보니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3차 구조를 가지고 다양한 파트너하고 결합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구조냐? 그러니까 왜 구조적 정보가 중요하고, 왜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블락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가 이제 많이 밝혀졌나? 왜 구조가 중요하냐를 이제 봤을 때, Y 스트럭처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 실제 어떤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보면 그 단백질의 기능, 작용 기전, 그리고 지금 이제 단백질 결합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밑에 파트너하고 결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구조 기반 신약 디자인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베이스드 드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SPDD라고 해가지고 이런 구조적 정보를 이용해서 신약을 디자인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정보가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올로지컬리 단백질의 기능, 작용 이런 걸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응용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그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구조적
그 중요성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단백질 3차 구조 대표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안에 들어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들의 이제 3차 구조를 이렇게 소개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연도에 이제 노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를 밝힘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 바이올로지컬 현상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브레이크스루를 이룬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들 중에서 아는 구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이올로지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잘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는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최근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프카스라고 혹시 들어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전자 에디팅 하는 시스템인데 박테리아에 있는 이 시스템의 이제 구조를 밝혀가지고 그 노벨상을 받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그리고 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 플로러선스 프로테인이라고 해가지고 형광빛을 내는 단백질이 어떻게 형광빛을 내는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신 분 그리고 뭐 ATP를 합성하는 효소 1997년도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구조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 설명이 되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아이온 채널에 아이온이 어떻게 이제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2012년도에는 이게 이제 GPCR인데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우리 약들 개발된 약들의 많은 약들이 실제 타겟이 잘 몰랐지만은 많은 약들이 이제 GPCR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GPCR의 구조가 밝혀지자마자 노벨상을 받았어요. 코벨카 박사님이. 그리고 2006년에는 RNA 폴리머레이즈, 2009년도에는 이게 이제 라이보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합성 효소고 그리고 RNA를 만드는 효소구죠. 이런 효소들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 구조적 정보가 중요하냐 하면은 구조란 것은 단백질의 3차 구조란 것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요. 레졸루션이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게 레졸루션이라는 말은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이 해상도라는 것은 정말 짧은 단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밝히면 이 3차 구조적 정보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방향으로 위치하고 여기에 물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정보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랜드마크한 구조를 밝혀가지고 어떤 뭐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단백질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SBDD라고 구조 기반 신약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디스커버리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SBDD라면 Structural Based Drug Discovery. 근데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우연한 발견 정도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구조를 보고 디자인할 수 있는 우연한 발견이라기보다는 아는 정보를 위해서 가지고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을 하려면은 구조가 필요하고 그런 구조를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많은 성공 사례가 발표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단백질 신호 전달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자 구조를 들여다본다는 게 이제 뭐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워낙 하이 레졸루션 해상도가 1에서 3옹스트롱 정도 레벨로 봐야지 실제로 이게 뭐 아미노산 장기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본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상도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데 옹스트롱은 실제 너무 작은 단위를 뭐 미터나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를 우리가 옹스트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옹스트롱이라는 단어는 단위는 실제 단백질의 이제 레졸루션, 단백질의 어떤 구조의 레졸루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해상도를 가지는 구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조를 밝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구조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케미컬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케미컬이 들어가서 이 구조의 단백질을 가끔은 저해하거나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가끔은 기능을 더 잘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이런 약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단백질 구조를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중에서 잘 아는 치료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는 이레사 같은 경우에는 EGFR을 타겟으로 하는 이게 이제 암 치료제인데 특히나 뭐 폐암 치료제인데 실제로 이 카이네이즈의 이 단백질의 뮤테이션 때문에 너무 활성이 많이 생기니까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디자인해서 넣어주니까 활성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증식이 안 되고 이러면서 암이 치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전에 가장 먼저 구조 기반으로 신약 개발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백. 여러분들은 이게 백혈병 치료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암 치료제입니다. 그죠? 이 카이네이즈라는 특정한 효소, AVA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케미컬들을 디자인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담이지만 우리 몸에는 이 카이네이즈라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요. 한 500여 종의 카이네이즈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백혈병을 타겟으로 하는 이 특정한 카이네이즈가 너무 활성을 많이 떼가서 백혈병으로 가니까 이 ABL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면은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 정보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은 백혈병 치료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개발한 사람이 근데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이 비슷하게 생긴 카이네이즈가 우리 몸에는 500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다 이렇게 타겟으로 작용을 하면은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카이네이즈 많은 카이네이즈가 다 이니비션이 되면은 그래서 이 스페시픽하게 어떤 이 카이네이즈만을 저해하는 이런 이제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글리백이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가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정확한 구조적 정보를 바탕으로 케미컬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 카이네이즈만을 스페시픽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으로 이제 많은 약들이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타미플루도 마찬가지예요. 타미플루란 약이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엄청난 그 지금 우리 지금 팬데믹에 전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던 그게 있습니다. 그죠? 저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약 같은 경우에 타미플루가 나오기까지 꽤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유라미레이즈라는 그 바이러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세포에서 숙주 세포에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탈출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효소를 스페시픽하게 타겟으로 하니까 얘들이 만들어져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증식해서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타미플루가 이제 굉장히 또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지금 많은 에이즈 치료제들이 역시나 표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표적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케미칼을 디자인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신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긴 여정이에요. 실제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잘 안 되면은 포기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약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수십 년이 이제 걸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 끝에 어떤 케미칼에 뭐 리드가 나오고 선도 물질이 나오고 후보 물질이 나와서 다시 뭐 이렇게 임상에 들어가고 세일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이 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역시 구조적 정보예요. 구조를 바탕으로 나가면은 꽤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이 보통 사용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이제 스트럭처, 구조 베이스로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밝힌 다음에 그 3차 구조를 바탕으로 케미컬을 디자인하는 스트럭처럴 베이스가 있고, 이거는 약간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라이건드 베이스라고 해서 일단은 타겟은 몰라요. 타겟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있다. 막 증식을 해요. 그러면 암 환자로부터 암세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암세포에다가 케미컬 라이브러리라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케미컬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케미컬들이 라이건드가 되고 이 리셉터는 모릅니다. 그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몰라. 그래서 막 케미컬을 쳐보고 작용을 하는 암세포가 죽는 케미컬이 있으면 이게 이제 약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케미컬 중에 운 좋게 이제 걸리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약간 이제 디스커버리의 개념이에요. 발견을 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쳐보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구조를 알기 때문에, 표적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구조에 맞는 케미컬들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은 뭐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고전적인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많은 제약회사에서 이런 이제 표적의 3차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약간 이제 투트랙 두 가지 다 가능한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조학자고, 이제 표적 단백질의 이제 구조가 나오면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해요. 케미칼에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에 막 이렇게 쳐보는 게 아니고, 구조에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바이올로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표적의 3차 구조를 띄워놓고, 라이브러리도 다 이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가상의 라이브러리예요.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은 뭐 1000만 가지의 라이브러리가 구축돼 있어요. 그 케미컬 라이브러리를 일제히 다 이렇게 겹쳐보는 거예요. 사람이 겹쳐보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겹쳐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 케미컬 라이브러리에서 전부 겹쳐보고, 겹치고 나서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하는 이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선택해냅니다. 그 시간이 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실험실에서 조그만 서버급 컴퓨터를 구축하는데 한 달 정도면은 대부분 이렇게 스크린을 해요. 그럼 스크리닝해서 나오는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리드는 이제 선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약 개발할 때 뭐 유효 물질이 어떻고, 선도 물질이 어떻고, 후보 물질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유효 물질이란 것은 그야말로 여기에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유효한 물질이고, 리드 물질은 유효 물질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개선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약으로 사용됐을 때
어떤 뭐 대사, 독성 이런 것까지 좀 분석되어 있는 물질이고 완벽하게 우리 몸에 아무런 이제 이상 없고 잘 효과가 잘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후보 물질로 정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가능해요. 표적 단백질이 있고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컴퓨터 안에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벌추얼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실리코 벌추얼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이제 케미컬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케미컬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져 나온 케미컬들을 이용해서 이 케미컬들이 뭐 선도물질이라고 하면은 이 선도물질을 최적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리드 컴파운드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화학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의학화학을 이용해서 실제 이 바인딩 포켓에 우리가 선택된 케미컬은 얘지만 이 그린 컬러로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케미컬이 좀 이렇게 브랜치를 이루면은 좀 더 이상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여기 결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좀 더 이렇게 모디피케이션을 해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스페시픽하게 하이 어피니티 굉장히 높은 친화도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케미컬을 스크리닝해서 우리가 이제 후보 물질, 선도 물질까지 이렇게 도출하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럼 어떻게 고해상도의 단백질 구조를 밝힐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게 구조 생물학 이제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인데 실제로 단백질을 3차 구조를 굉장히 고해상도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첫 번째로 NMR,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라고 해서 NMR 방법이 있어요. NMR 방법. 근데 NMR 방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엑스레이 결정학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표적 단백질의 구조 분석에 고해상도의 구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엑스레이 결정학이에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구조를 밝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크라이오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극초저온 전자현미경 방법인데 크라이오 EM 방법을 이용해서 역시 고해상도로 이렇게 구조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해상도로 구조를 밝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엑스레이 결정학인데 엑스레이 결정학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단백질, 생체 분자인 단백질의 고해상도 구조가 밝혀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고 한 분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엑스레이 발견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결정화되고 결정이 회절하고 이런 많은 이제 일련의 굉장히 이 지식의 이렇게 집약체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조가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건데요, 그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물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단백질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제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웨이브랭스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 파장, 어떤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런 물질을 볼 수 있는 파장은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아까 전에 옹스트롱 레벨의 10의 마이너스 10승 이 단위의 물질의 이 해상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단백질 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절 실험을 해서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피직스, 케미스트 그리고 뭐 생물학, 메디슨 그리고 일단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다 합혀가지고 이제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장에 굉장히 정교한 단파장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 엑스레이 단파장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이제 포항 가속기입니다. 가속기. 여러분들 싱크로트론 가속기를 들어봤을 학생도 있을 텐데 저희도 이제 포항에 이제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항공대 바로 옆에 이제 가속기가 굉장히 커요, 시설이. 지금은 3세대를 거쳐서 이제 4세대 가속기까지 포항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밝힐 때는 이제 포항에서 이제 가속기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이제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크라이오 EM 같은 게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으로 단 솔루션에 있는 단백질 하나에 이렇게 단백질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올까 했는데 이게 왔는데 그게 이제 크라이오 이렇게 초저온에서 샘플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2017년도에 역시나 노벨상을 받은 어떤 현미경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레졸루션이 약하거든요. 이 현미경으로 본다는 건 아무리 이게 전자현미경을 갖다가 봐도 레졸루션이 약해가지고 몇 옹스트롱, 3옹스트롱, 1옹스트롱, 2옹스트롱 레벨의 구조를 밝히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크라이오 EM을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라이오 EM을 사용해서 많은 구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얻고 이런 표적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케미컬을 디자인하는 시대에 저희 실험실에서는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소개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트레포라는 단백질하고 혈소판 수용체, 혈소판에 있는 수용체인데 이 복합체의 3차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항혈전증 치료제 개발. 그러니까 혈전이 형성이 되면은 특히나 이제 혈소판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혈전이 형성되면은 이게 혈관을 막아서 큰 질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항혈전증 치료제 개발, 특히나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제가 저희 연구재단에서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번 해가 마지막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도 물질 2가지까지 도출이 된 연구인데 한 5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트랩 단백질의 구조고. 그래서 트랩이라는 단백질은 트랩이 원래는 이게 이뮨 시그널링의 그 면역 신호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패밀리인데 이 트랩4만 유독 이제 트랩이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 4만 유독이 이 혈소판에 있는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ROS라고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라고 이제 이게 굉장히 반응성 좋은 그 활성산소인데 그죠?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응집을 시키는 여기에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얼핏 든 생각은 이 트랩4하고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GP라고 하는 이 이제 혈소판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의 결합을 막으면은 신호 전달이 안 되고 ROS 생성이 안 되면은 혈전이 안 생긴다. 혈소판 응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겟으로 한 게 이 정보, 글라이코 리셉터하고 트랩4의 3차 구조를 밝힌다면 이 리셉터가 어떻게 이제 이게 결합하는지를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의 정보를 얻고 이걸 갖다가 블락시킬 수 있는 케미컬을 디자인하면 신호를 못 가고 ROS 생성 안 되고 혈소판 응집 안 되면은 혈전 안 생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실제로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실제 트랩4 같은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의 시그널링이 굉장히 유망한 안타이스롬버틱 스트래티지가 된다. 그러니까 항혈전적 치료제의 개발에 좋은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혈소판과 혈소판 전구체에서만
이 리셉터가 발현이 되고 이 신호가 전달이 되고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이 신호를 차단시키니까는 혈전증 저해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혈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출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개발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혈소판 응집은 피를 지혈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혈이 많이 되고 너무 이게 혈소판이 응집이 잘 되면은 이제 혈관이 막는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인데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의 신호 전달을 저해하면은 굉장히 프라미싱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실제 트레포하고 이 혈소판 수용체 두 가지 하고 실제 다이렉트리 이제 결합이 일어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비트로 하는데 인비트로 상에서 실제로 결합하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결합한다, 어떤 단백질끼리 결합하는 걸 볼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ITC, SPR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 플라티닌 리셉터가 그죠? 혈소판 수용체가 트레포에 결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복합체, 이 단백질하고 글라이코프로테인하고 트레포의 3차 구조를 이렇게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밝히고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밝힌 다음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리셉터가 트레포에 이렇게 결합하느냐. 이 인터페이스를 분석해야만 이 인터페이스에 맞는 경쟁적으로 리셉터를 이렇게 수용체가 결합 못하고 케미칼이 결합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 여기까지는 이렇게 PNAS라는 좋은 논문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초기에 말했듯이 트레포하고 실제로 펩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버추얼 스크리닝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케미컬 라이브러리 수천만 가지, 수천만은 아닌 것 같고 이 많은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퍼블릭리 공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료로 이제 액세스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돈 주고 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기왕이면은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것도 뭐 사용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보통 저희 랩에서는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니까 쭉 스크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잘 결합할 수 있는 케미컬들 한 50종 정도를 이제 순번을 먹여서 쭉 이제 찾아줘요. 찾은 이 케미컬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플래티닛의 ROS 생성을 막는지, 트레포에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케미컬들을. 그래서 ROS 생성을 막는 물질 그리고 막으니까는 혈관 세포가 이렇게 뭐 섬유화가 되는 걸 막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케미컬을 사용을 했을 때 혈소판의 응집도 막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실제로 모든 이 작용 트레포에 결합하고 하이 어피니티로 결합하고 그리고 ROS 생성도 막고 그리고 혈소판 응집도 막고 이런 케미컬들을 저희들이 두 종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에 대해서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작업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지원센터와 이렇게 공동 연구를 실시해서 이런 케미컬들을 이제 이렇게 의학화학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된 케미컬들을 다시 어피니티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얘들이 이제 잘 결합을 하는지 그 3차적 구조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들을 어피니티를 좀 더 높이고 독성은 좀 더 낮추고 대사를 좀 더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신약의 개발에 리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지표를 두고 선도 물질의 지표를 두고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충족시킬 수 있는 케미컬들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도 물질이 나오면은 이제 동물 실험과 뭐 PK, 뭐 활성 실험 등등을 이제 실시함으로써
후보 물질까지 나온다면은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임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예는 한 2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하나는 짧게나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타겟이 이제 인플라마좀이라고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에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회사, 다국적 미국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라마좀이라는 타겟이에요. 이 인플라마좀은 염증 질환 치료제에 굉장히 이제 유망한 타겟으로서 뭐 다양한 염증이 과해서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개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적 연구도 하고 실제로 이제 케미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이제 데스 도메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는데 이건 데스 도메인에 또 상관이 되는 이제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이렇게 랩을 꾸리는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는 분야예요. 좀 더 이렇게 실제로 인플라마좀을 타겟으로 하는 케미컬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많은 결과들은 없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PID 도메인의 구조를 이제 최초로 밝혀서 2011년도에 이제 논문도 내고 했던 내용들인데 일단 이 인플라마좀을 이루는 단백질 중에 핵심이 이제 NLRP3, NLRP3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바탕으로 많은 케미컬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케미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약들이 이렇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몇 가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면은 이런 약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날파3 인플라마좀이 안 만들어지고 특정 환경에서 염증 반응이 안 생겨요. 염증 반응은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인데 너무 과하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염증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미컬들의 약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도 실제로 이 PID에 결합하는 어떤 물질들의 구조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톨릭 대학의 이준 교수님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실제 이제 마우스 실험 결과 통풍 치료, 통풍도 이제 너무 과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통풍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많은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저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지금 다양한 이제 이게 블락의 구조를 밝히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어셈블리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블락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레보 블락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레고가 이 게임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 가치 있는 일을 해라 하는데 이 게임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 레고 블락으로만 만든 슈퍼카라는데 실제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레고도 게임을 해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게임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약이 개발된다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이제 게임이 더 재밌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박현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한 2가지 질문 정도가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강연의 여러 자료들이 대부분 저희가 실제로는 보기 어려운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그런 많은 사진이나 그런 사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주로 엑스레이 결정학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포항 가속기 또 청주 가속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다른 3가지 방법 중에 주로 쓰시는 방법이 엑스레이 결정학이긴 하지만 좀 어떤 방법이 더 좋은데 이제 또 개발됐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이 3가지 방법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그러지만 일단 엑스레이 결정학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이제 결정 상태에서 구조를 보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고체 상태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이제 세포 안에서는 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의 구조가 얼마나 정확한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꽤 정확해요. 모든 게
지금 정확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약간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초저온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솔루션 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상태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레졸루션 면에서는 아직 전자현미경은 계속 이제 해상도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지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정을 얻으면은 1옹스트롬까지도 완전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까지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MR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조금 이제 덜 사용하는데, 여기는 큰 단백질들이, 물론 NMR 연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큰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약간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장단점을 잘 이해해가지고 잘하면 되고, 초저온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포항에 또 많은,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근데 이제 포항에 이제 잘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아마 초저온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거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도 그 장점을 이용해서 가속기가 지금 이제 청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송에 지금 만들어지고 또 있고, 그래서 몇 개가 이제 이렇게 2개가 또 만들어지고 하니까 아마 더더욱 이제 발전을 할 거고, 구조생물학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기초과학이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또 많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그 2008년도부터도 연구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길고 먼 좀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후보 물질까지도 뭐 추리고 그 다음에도 임상 실험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약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혹시 예상이나 좀 어떤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약을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게,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후보 물질, 뭐 선도 물질까지 저희들이 뭐 간다고 해도 이것들이 또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길 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좀 개발을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부딪히니까 과연 이게 잘 될까 하는 저 자신부터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이제 외국계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들은 구조팀을 따로 이제 굉장히 많이 꾸려요. 구조 1팀, 2팀에서. 그래서 표적이 나오면 그 표적의 구조를 빨리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케미칼을 찾아서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제약회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 연구하는 팀하고 이렇게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호플리 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